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브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달콤하고 향긋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여름이 되면 마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죠.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 하나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숭아의 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지인데 무려 4천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복숭아를 불로장생의 과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양 성분들 때문이었거든요. 복숭아 100g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11%나 들어있어요. 비타민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칼륨, 식이섬유, 안토시아닌까지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숭아의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콜라겐이 뭔지 아시죠?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복숭아 하나씩 드시는데 정말 동안이세요. 50대인데도 4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요. 이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에 복숭아를 드시면 천연성 크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에 관한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또한 복숭아의 비타민 A는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있으시죠?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개선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심혈관 건강이에요.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짠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칼륨은 이런 나트륨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복숭아의 식이섬유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동맥 경화나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 효능은 소화기 건강에 관한 거예요.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이에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정말 좋거든요. 특히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요즘 장 건강이 면역력과도 직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복숭아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위장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복숭아를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예요. 복숭아의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켜주거든요.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복숭아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에요. 이걸 제거해주면 노화도 늦어지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체중 관리예요. 복숭아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중간 크기 복숭아 하나가 대략 60칼로리 정도거든요. 하지만 포만감은 높아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적게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다고 해요. 물론 주치의와 상의는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요. 일곱 번째 효능은 뼈 건강에 관한 거예요. 복숭아에는 붕소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복숭아의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만큼이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스트레스 해소예요. 복숭아에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복숭아의 달콤한 향과 맛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심리적인 효과와 생리적인 효과가 함께 작용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 효능은 해독 작용이에요. 복숭아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요즘 미세먼지나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많잖아요. 복숭아를 드시면 이런 유해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열 번째 효능은 빈혈 예방이에요. 복숭아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때문에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기 쉬워요.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복숭아는 찬 성질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입술이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부어오르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세요. 복숭아를 고를 때는 향이 진하고 적당히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한 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컹한 건 과하게 익은 거예요.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2, 3일 정도 두시다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단맛이 덜해질 수 있어요. 복숭아를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복숭아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잼을 만들 때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복숭아 자체의 단맛을 살리는 게 더 건강에 좋거든요. 복숭아 스무디도 인기가 많아요. 복숭아와 요거트, 꿀을 조금 넣고 믹서에 갈면 끝이에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후 간식으로도 딱이에요. 복숭아차를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돼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목도 시원하고 기침도 멎는다고 해요. 복숭아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요즘은 유기농 복숭아도 많이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더 좋아져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이와 함께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돼요. 반대로 복숭아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은 음식도 있어요. 차가운 음식이나 맥주 같은 찬 음료와 함께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복숭아 자체가 찬 성질이라서
더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복숭아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언제 드시는지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돼요.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숭아의 천연 당분이 운동으로 소모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보충해 주거든요.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복숭아를 활용한 천연팩도 있어요. 복숭아를 으깨서 꿀이나 요거트와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복숭아 씨앗 기름도 있다는 거 아세요? 복숭아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피부에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트러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복숭아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숭아의 팩틴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다른 고칼로리 간식을 찾지 않게 돼요. 복숭아의 식이섬유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몸매 관리에 정말 좋아요. 임산부분들에게도 복숭아는 좋은 과일이에요. 엽산이 들어있어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도움이 돼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분들도 복숭아의 상큼한 맛으로 속이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임산부분들은 복숭아를 과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복숭아가 찬 성질이라서 몸을 차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복숭아의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해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복숭아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복숭아를 꾸준히 드세요. 복숭아의 칼슘 함량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복숭아를 말린 건복숭아도 있잖아요. 건복숭아는 생복숭아보다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건복숭아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복숭아 잎도 약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복숭아 잎을 우린 차를 마시면 기침이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약용 목적으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용하세요. 복숭아를 보관할 때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복숭아는 스무디나 샤베트 만들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피부 건강부터 시작해서 눈 건강, 심혈관 건강, 소화기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죠. 복숭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효능이 들어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 왜 복숭아를 불로장생의 과일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복숭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에서는 복숭아꽃이 피면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실을 읊고 술을 마시며 건강을 기원했다고 하니까 정말 낭만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숭아는 예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숭아를 임금님께 진상하는 귀한 과일이었대요. 그만큼 귀하고 몸에 좋다고 여겨졌던 거죠. 요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복숭아가 예전에는 그렇게 귀한 과일이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 품종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백도복숭아, 황도복숭아, 천도복숭아 등등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 맛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백도 복숭아는 과육이 하얗고 단맛이 강해요.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갈증 해소에 특히 좋아요.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데 최고죠. 황도 복숭아는 과육이 노랗고 향이 진해요. 베타카로틴이 백도 복숭아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는 황도 복숭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천도 복숭아는 껍질에 털이 없어서 씻기도 편하고 껍질째 드시기 좋아요.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고 씹는 맛이 좋아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복숭아를 활용한 전통 음식도 있어요. 복숭아와 채는 조선시대부터 즐겨 마셨던 여름 음료예요. 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꿀물에 넣고 얼음을 띄우면 끝이에요. 정말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위를 날려버리는 맛이에요. 복숭아 전과도 있어요. 복숭아를 설탕에 졸인 전통 과자인데 예전에는 혼례나 제사 때 사용했다고 해요. 지금도 한과점에 가시면 복숭아 전과를 볼 수 있어요. 복숭아 술도 만들 수 있어요. 복숭아를 소주나 청주에 담가서 몇 개월 우리면 복숭아향이 가득한 과실주가 완성돼요. 하지만 술이니까 적당히 드시고 미성년자는 절대 안 되겠죠. 복숭아를 이용한 요리도 많아요. 복숭아 샐러드는 여름철 식욕이 없을 때 딱이에요. 복숭아와 루콜라, 모짜렐라 치즈를 함께 넣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레스토랑 못지않은 맛이에요. 복숭아 그릴도 해보세요. 복숭아를 반으로 갈라서 팬에 구우면 단맛이 더욱 진해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시면 환상적인 디저트가 완성돼요. 복숭아 타르트나 복숭아 케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제빵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복숭아의 달콤함과 촉촉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을 거예요. 복숭아를 보관할 때 더 자세한 팁을 드릴게요. 복숭아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다른 과일들이 빨리 익어버려요. 따로 보관하시거나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복숭아를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종이봉지에 넣어두세요. 하루 이틀이면 금세 익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복숭아가 너무 딱딱하게 익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면 살짝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과육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복숭아를 깎을 때 갈변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갈변이 덜해요.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는 방법도 있고요. 복숭아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주로 복숭아 껍질의 털 때문에 생겨요.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거나 목이 간질간질하면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두나 살구도 조심하세요. 같은 장미과 과일이라서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복숭아와 약물의 상호작용도 알아두세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성분이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복숭아의 계절성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가 복숭아 철이에요. 이 시기에 먹는 복숭아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제철 과일을 먹는 게 몸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복숭아 농장 체험도 해보세요. 요즘 복숭아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이 많아졌어요. 직접 따서 먹는 복숭아의 맛은 정말 특별해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가족 나들이로도 딱이에요. 복숭아를 활용한 미용법도 더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씨를 갈아서 스크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피부도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복숭아 잎으로 목욕물을 우려내면 아토피나 습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복숭아 잎을 끓인 물로 목욕하면 피부가 진정되고 가려움도 줄어든대요.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복숭아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복숭아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GI 지수가 28 정도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어요. 복숭아의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수분이잖아요. 복숭아를 드시면 수분 보충과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복숭아를 먹을 때 씨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복숭아 씨에는 시안화합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소량이지만 많이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복숭아로 만든 가공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복숭아 주스, 복숭아 요거트, 복숭아 젤리 등등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가공식품에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역시 신선한 복숭아를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즐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고를 때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적당히 말랑하면서 향이 진하게 나면 잘 익은 복숭아예요. 복숭아 색깔도 중요해요.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을 띠는 것보다는 색의 변화가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익은 증거예요. 복숭아를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요. 크기에 비해 가벼우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육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복숭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복숭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 복숭아를 드실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날 거예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의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일상적인 음식들을 올바르게 알고 꾸준히 섭취하는 데 있어요. 복숭아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복숭아와 함께 달콤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